안녕하세요. 임수연의 미디어랩의 임수연 기자입니다. 다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오디세이 잘 보고 오셨죠? 당분간 오디세이로 내절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이 좀 무색하게 제가 정작 지난주에 영상 안 올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좀 바쁜 일이 있었고요. 여튼 오늘은 짧게나마 교양 성격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디세이가 공개되기 전에 헬레네 역의 배우 루피타 뇽이 캐스팅되고 또 트랜스젠더인 엘리엇 페이지가 출연하는 것을 두고 놀란 감독마저 PC에 물든 것이냐 역사 왜곡 아니냐라고들 좀 시끄럽게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습니다. 사실 PC라는 말은 좀 한국에서나 많이 쓰지 정작 영미권에서는 거의 안 쓰는 표현이고요. 그쪽에서는 좀 to work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너무 깨어있는 척한다? 라면서 좀 비꼬는 건 그런 뉘앙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깨시민이라고 좀 비아냥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어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튼 개봉 전에 예고편이 이렇게 공개됐을 때 캐스팅 관련 논란들이 있었는데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는 그런 반응이 크게 수그러들었죠.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서 오디세이 영화 자체만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기 때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헬레네가 너무 아름다워서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은 그러니까 명분일 뿐이고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실익에 있었다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최근 역사를 봐도 강대국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거는 결국 지들 이익 때문인데 자꾸 딴소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애초에 헬레네 역에 예쁜 배우를 캐스팅해야 하네 안에 백인 흑인 인종이 어쩌네 하면서 시끄러웠던 게 좀 다소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근데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개봉 전에 캐스팅을 가지고 시끌시끌 했던 게 좀 잠잠해지면서 정작 그럼 놀란 감독이 애초에 왜 캐스팅을 그렇게 한 거래? 라는 질문에 대한 논의는 뚝 끊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화제성과 어그로를 끌고 싶어서 그랬겠습니까? 그런 단순한 이유 일리는 없잖아요. 그런데 고대 그리스인들의 인종 구성에 관한 연구와 다양한 가설들을 살펴보면 왜 그렇게 캐스팅을 한 건지는 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논란의 캐스팅을 옹호한다, 비판한다 이런 취지의 영상이 전혀 아니라요. 오히려 좀 훨씬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고대 그리스를 백인의 문명으로 기억을 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고대 그리스의 이미지는 고대인들이 아니라 근대 유럽인들이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흔히 그리스를 유럽 문명의 시작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막연히 그리스가 유럽 한가운데에 있는 나라처럼 생각하지만 실제 지도를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는 유럽의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고 바로 건너편에는 지금의 튀르키예, 그 고대 아나톨리아가 있었고요. 조금만 남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가 나오고 또 동쪽으로는 레반트,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리아와 레바논, 이스라엘 지역이 이어집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그리스는 유럽의 변방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만나는 교차로였는데요. 지금은 비행기로 가면 되죠. 그런데 옛날에는 바다가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었습니다. 고대 지중해는 사람과 물건, 사상과 종교를 이어주는 거대한 교역로였던 거죠. 고대 그리스가 다른 나라, 특히 아프리카, 이집트와 교류했다는 증거는 호메로스의 서사시에서도 발견을 할 수 있는데요. 영화 오디세이가 오디세이아랑 그 일리아스의 일부 내용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일리아스에는 에티오피아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물론 아프리카 국가가 언급됐던 이유로 봐라, 고대 그리스에는 흑인 사회가 있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자기들의 세계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 에티오피아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집트 문명도 마찬가지예요. 기원전 5세기경에 쓰여졌던 고대 그리스의 역사책 헤로도토스의 역사, 또 페르시아 전쟁을 중심으로 고대 지중해,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의 역사와 사람들의 풍습을 조사해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대 그리스 문화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나타난 게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다른 나라와 교류하고 변형되면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리스 신화와 유사한 구조를 더 오래된 근동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중반까지 서구 고전학에서는 이런 연결성을 상대적으로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 문명을 유럽 문명의 시작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인데요. 18세기 이후 유럽의 신고전주의 미술은 고대 그리스를 유럽 문화의 이상적인 원형으로 재구성했고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이미지 하나가 자리 잡습니다. 바로 새하얀 대리석 조각인데요.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고대 그리스 신들의 조각은 뭐 하얀 피부, 그러니까 백인에 가까운 모습으로 보이죠. 그런데 고대 조각이 안료로 분석하고 당시의 색을 복원해 보니까 당시에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작품들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화려한 색으로 채색되어 있었습니다. 피부에도 뭐 색이 있었고 눈동자도 채색되어 있었고 뭐 머리카락과 옷에는 뭐 빨간색, 파란색, 금색 같은 안료가 사용됐대요. 수천 년 동안 뭐 비바람을 맞고 뭐 그러면서 대부분의 색이 사라졌던 거죠. 그런데 근대 유럽에서는 이렇게 색이 사라진 고대 조각이 오히려 그리스 미술의 이상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흰 대리석의 단순하고 균질한 외관이 순수함과 이상미의 이미지와 결합을 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미지는 단순한 미술 양식을 넘어 고대 그리스와 유럽 문명을 상징하는 시각적 이미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하얀 그리스의 이미지는 근대 유럽이 고대 그리스를 해석하고 재현하는 과정에서 굳어진 이미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한 후반 들어서 고대 그리스 인종 구성에 대해 다양한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 다양한 피부색이 존재했고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뭐 백인, 흑인 뭐 이렇게 규정하는 현대의 인종 구분이 그 당시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더 나아가서 그리스 문명의 핵심 뿌리가 뭐 이집트와 아프리카, 뭐 아시아에 있었다는 되게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는 학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 수준이 아니라 아예 뿌리가 다른 나라에 있었다고 뭐 그러는 거죠. 물론 이런 학생들이 정답은 아닙니다. 일부 지역적인 언어적인 유사성을 과장해서 결론을 뭐 내는 거 아니냐.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너무 지나치게 과장됐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핵심은 서구 중심적인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인류 문명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당시 탈식민주의와 흑인 인권 운동에 뭐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문명의 역사는 정말 서양 사람들만의 역사였을까? 라는 질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뭐 고대 그리스, 이집트, 아프리카 사이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보는 연구들이 등장했고 기존의 서구 중심적인 역사 서술에도 균열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 과정에서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주장이나 뭐 지나치게 과장된 학설도 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논쟁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그 그리스 이꼴 유럽 이꼴 백인 문명이라는 공식이 정말 역사적으로 그렇게 단순했냐? 라고 다시 묻게 만들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문명은 원래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책에서 세계 고대 문명을 배울 때는 뭐 이집트 문명, 그리스 문명, 뭐 로마 문명, 페르시아 문명 뭐 이런 식으로 꼭 되게 칼같이 구분된 것처럼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역사에서 인간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 문명은 뭐 그리스 내부에서 갑자기 탄생한 게 아니라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그 지중해 세계의 지식과 여러 무역 교류 속에서 발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에서 다양한 인종의 배우가 등장하는 것은 역사 왜곡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인은 모두 현대 북유럽인처럼 생겼다라고 주장하는 건 물론 지나치게 단순화된 이미지가 되겠죠. 근데 역으로 고대 그리스는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다인종 사회였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확하다고 보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지중해는 되게 끊임없이 서로 연결되고 뭐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공간이었고 그리스 문명은 다양한 문화적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됐습니다. 고대인들의 정체성을 오늘날 인종 개념으로 그대로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역사를 어떻게 상상하고 재현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그 최근의 논의를 업데이트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여기서 뭔가 더 급진적이고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에요. 그냥 딱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논란이 무슨 역사적인 혁명을 선언한 것도 아니죠. 그냥 봐봐, 나 이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야. 나 엘리트잖아. 딱 그 정도의 스탠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들을 쭉 돌아보면 이분은 굉장히 점치적으로 첨예한 소재를 다룰 때도 결국 그걸 되게 범대중적인 영화로 만들어야 된다는 걸 굉장히 의식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캐스팅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기존의 관객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고대 그리스의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거죠. 네. 교양 성격이 강한 콘텐츠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영화, 드라마를 포함한 콘텐츠 이야기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